KTV 추억의 문화영화 62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해설 작가 김영현, 성우 박의주.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이민자들을 태울 거대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람들이 짐을 양손 가득 들고 배에 오른다. 해외에 정착한 교민이 외국인과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고국을 등졌던 제1교포들이 한국 땅에 도착한다. 추억의 문화영화 다시 밟는 그리운 고국 땅. 타자기와 영사기 소리, 이하 자막. 한국 이민 120년의 역사. 한국의 해외 이민 역사는 120년을 훌쩍 넘는다. 190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난 안창호 선생 부부의 유학길. 그 후 독립운동이나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국 땅에 남게 된 슬픈 발자취도 있지만 공식적인 이민 역사는 121명 한인의 미국 이민행으로 그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 1월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1962년에는 브라질로 향하는 첫 이민 행렬이 부산에서 출항한다. 1962년 대한뉴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브라질 이민 계획이 드디어 실현을 보게 되어 12월 18일 17가구 91명의 사람들이 화란 선박편으로 부산항을 출항 이민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이곳 부산 제2부두에서는 주한 브라질 대사와 정 보건사회부 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뜨거운 환송을 했습니다. 이국만리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은 내년 2월 12일에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 그곳 비알도이츠 농장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는데 넓은 남미의 땅에 우리 태극기가 나부껴 조국의 번영을 상징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선박이 출발하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든다. 1988년 대한뉴스.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호주의 시드니. 한때는 백호주의에 부딪혀 이민 정착이 어려웠으나 한국인의 힘찬 개척 정신은 이곳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중 문동석 씨의 성장은 호주 교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오는 5월에 열릴 대한무역진흥공사 후원의 한국 상품 상설 전시전에 자신의 점포를 개방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연 1,000만 달러의 우리 상품 수입으로 이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계 제작을 하는 차재상 씨는 온 가족이 이미 기술자가 됐습니다. 차씨 가족 공장이라고 상호를 붙인 이곳은 소형 기계 제품을 온 가족의 참여로 제작, 호주 전역에 공급하며 연간 4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제 교민들의 새 보금자리가 될 한인타운이 시드니 교회 캠시 지역에서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모국을 배운다. 비록 이국 땅에 살더라도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 긍지를 지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재외동포의 존재와 유대감을 고취하며 널리 알리고자 2007년부터 세계 한인의 날이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재외동포 자녀들의 한국 방문은 70년대부터 운영된 학예학교로 시작됐는데 그들은 주로 우리말과 역사, 가정 예절, 노래를 통해 모국을 배우고 돌아갔다. 1973년 대한뉴스. 일본과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1한국학생 여름학교 입교식. 올해 여름철 학교에는 512명의 제1동포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먼저 국립묘지를 참배,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애국 충정을 되새긴 다음 모국을 배우고 민족의 의를 피부로 느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미교포 자녀들을 위한 여름학교도 서울에서 문을 열었는데 이들 초 중고등학생 58명은 여름방학 동안 학과 교육과 고적 답사를 통해서
모국을 배우고 민족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하는 제1동포 남녀 학생 484명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마련된 여름학교에 들어가 우리의 말과 민속, 역사, 가정예절, 노래 등 우리의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자녀 50명도 모국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이들은 중앙교육연구원에서 모국에 관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토론도 벌였습니다. 고국을 등졌던 제1동포의 후회. 해방을 전후한 그 시절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았다. 해방 후 처음으로 생긴 제1동포 단체는 제1본 조선인 연맹. 후에 조선 총련으로 불린 이 조직은 일본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발휘한다. 일본 생활의 차별과 불편함을 해결해준 이들을 제1동포들이 전폭 지지했기 때문이다. 1950에서 60년대의 남한은 북한에 비해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조선 총련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사상을 진보적이라고 받아들이는 흐름을 따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와 민주화 정착 발전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북한의 실체를 깨닫게 된 동포들의 민심은 서서히 남한을 향한다. 그들은 후회와 죄책, 그리움이 엉켜버린 채로 몇십 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 1977년 문화영화. 1977년 가을 서울 김포 국제공항. 그동안 조국을 등졌던 조청년계 제1동포 2천여 명이 9월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그리운 모국 땅에 30-40년 만에 내려서고 있다. 이들의 마음은 불안과 죄책과 기대가 뒤엉킨 착잡한 표정들이다. 그러나 그리던 부모 형제를 만나는 순간 굳었던 그 얼굴엔 복받치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얼룩진다. 뼈라도 고향 땅에 모시기 위해 유해를 안고 온 사람들. 땅바닥에 덥석 엎드려 노모를 맞이하는 아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피부치의 정. 정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메운다. 속칭 베트공파로 불리는 제1한국 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간부들이 조국을 배반했던 그동안의 활동을 청산하고 앞으로 조국을 위해 일할 뜻을 밝힌다. 사과를 하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국의 발전상을 잘 보고 돌아가서 잘못된 길을 걸고 있는 동료들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떳떳한 긍지를 되찾은 순간 30년, 50년 말로는 쉽게 이 횟수를 센다. 하지만 절대 쉽지 않았던 세월. 일본에 살면서 거짓 정보와 공산주의 선동에 속았던 나날들. 몇십 년 만에 밟은 고국 땅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발전했다. 제1동포들은 우람한 서울의 모습을 보며 어제와 오늘을, 지난 시간을 되새겨본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라보며 차별받은 서름 대신 떳떳한 긍지를 되찾는다. 그동안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북한의 사상을 옹호하며 고국을 등졌던 시간.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이 땅에서 고국의 진정한 자부심을 느껴본다. 일행을 태운 20여 대의 버스 행렬은 말끔히 단장한 남대문과 시청 앞을 돌아 각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우람한 서울을 보며 저마다 어제와 오늘을 되새겨본다. 서울 시내 관광에 나선 제1동포들.
경복궁 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을 보며 나라 없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껴온 제일동포들은 한결같이 떳떳한 한민족의 긍지를 느낀다. 그리고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진정한 조국이라는 생각을 굳힌다. 국립묘지. 공산 집단의 불법 남침에서 조국을 지키다 숨져간 호국 영현 앞에 경건히 머리 숙이는 제일동포들. 이어서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 헌신 보국의 높은 뜻을 추모했다. 제일교포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온다. 충청남도 천원군에 마련된 망향의 동산. 해외에서 유명을 달리한 5,281주의 영령이 잠든 공원 묘지에서 제일동포 일행은 이제 모국의 연고지가 없어도 죽어서 조국 땅에 묻힐 수 있다는 생각에 새삼 모국 동포들의 따뜻한 정을 느낀다. 발전한 고국의 모습에 놀라다. 직원들의 환영 속에 들어선 대규모의 방직 공장. 제일동포들은 대규모의 공장이 전국 곳곳에 수만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나만이 살기 어렵다는 소문이 거짓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1964년 울산을 시작점으로 높은 생산 능력을 자랑하게 된 정유 공장들. 전라남도 여천의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는 수십 개의 공장이 들어섰다. 달라진 한국을 바라보며 제일동포들은 하나같이 놀랍고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유적지를 보는 감회가 남다른 그들. 신라의 융성한 국력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듯 고국도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선 대규모의 국제 방직 공장. 현대 시설을 갖춘 이러한 대규모의 섬유 공장이 전국 곳곳에 수만이 있다는 안내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들은 남한에는 걸칠 옷도 없다는 조청년의 선전도 거짓이었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방직 공장에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제일교포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석유화학단지로 들어선다. 1964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설 능력 3만 5천 배럴의 울산 정유 공장이 세워졌다. 그러나 계속 공장을 건설하여 현재 43만 5천 배럴의 시설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여천에는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수십 개의 석유화학 계열 공장이 들어섰다. 이러한 산업시설을 보는 제일동포들은 하나같이 새롭고 놀라울 뿐이다. 산업시설을 둘러본 이들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이른다. 국력의 신장을 말해주듯 지난날 허물어져 가던 불국사가 말끔히 단장되고 신라 미술의 정서라고 할 석굴암도 보수하여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유적지를 둘러본 제일동포들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융성한 국력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듯이 지금 조국에서는 국력의 성장과 더불어 민족 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다. 가까운 고향길 왜 오지 못했나. 제일동포 추석 성묘단은 부푼 마음을 억누르며 고향으로 향한다. 이토록 가까운 고향길, 그 오랜 세월 왜 오지를 못했단 말인가. 후회와 반성을 하며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할 뿐이다. 여든을 넘은 노모와
42년 만에 상봉하는 아들. 젖먹이 때 헤어진 맏아들을 50년 만에 만나보는 노인. 긴 세월의 원망과 기다림, 눈물조차 반가움으로 한데 섞이게 하는 핏줄. 그들은 송편을 빚고 성묘를 하면서 고향의 성대한 환영 속에 명절을 보낸다. 산업시찰과 관광을 마친 추석 성묘단은 부산을 거쳐 부푼 마음을 억누르며 귀향길에 오른다. 이토록 가까운 고향길인데 그 오랜 세월 오지를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차 안에서 중년의 남자와 노인이 고향 땅을 바라보며 활짝 미소 짓는다. 42년 만에 보는 고향,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부둣가에는 88세의 노모가 아들을 맞이한다. 하얗게 센 머리를 하나로 쪽진 노모가 중년의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다. 고장을 42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아들. 일본에서 조청년 간부로 있던 맏형 평림 씨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을 따라 조청년의 너울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고향을 찾아온 박평길 씨는 어머니께 큰 절로 지난날의 불효를 비인다. 이번 성묘단 가운데 최고령자인 85세의 박판옥 할아버지는 전라북도 진안읍 물곡리 고향마을에서 52년 만에 맏아들을 만나본다. 일본으로 건너갈 때 한 살이었던 그 아들이 53살의 노인이 된 것이다. 고향 마을은 이제 인삼과 버섯과 누에치기로 모두들 잘 살게 됐고 장수 마을이라 80이 넘은 옛 친구들이 모여 크게 환영잔치를 베풀어준다. 세월은 흘러도 이웃 간의 정은 옛과 다름이 없었으며 새마을 운동으로 서로 돕는 마음은 더욱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집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환영잔치를 한다. 흐뭇한 환영잔치는 제일동포를 맞이한 마을이면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경이다. 사람들이 북을 치며 덩실덩실 신나게 춤을 춘다. (120년이) 넘는 해외 이민의 역사.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그리고 누군가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십 년 동안 고향 땅에 다다를 수 없는 운명을 살아냈다. 이국 타양 땅에 정착한 몇백만의 재외동포.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우리와 긍지와 자부심, 정체성과 뿌리를 같이 하는 한민족이다. 추억의 문화영화 다시 밟는 그리운 고국 땅 끝.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다음 시간에